오케이. 자,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연수문제 14는 이렇게 주어진 그 실험 장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지금 문제가 텍스트로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이 문제만 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지금 이런 일로 벌어지고 있구나를 아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요런 장치를 뭐라고 해요? 피스톤이라고 하죠. 피스톤. 당연히 피스톤은 열린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에요? 당연히 뭐 열렸다고요? 닫힌 그릇. 뭐 옆에서 줄줄 세니까 알아서 답하세요. 뭐 이런 너무 이상하잖아. 네, 피스톤은 무조건 닫힌 그릇, 알겠죠? 거기에 외부 압력이 일기압이고 그리고 계속 일기압으로 유지돼. 왜냐면 이 지구의 대기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을 예정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CCl4 바로 유기용매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사해마탄소. 왜 이렇게 허전한가 했더니 메이크업을 안 했네. 이 허전한가 했더니. 자 어쨌건 하여튼 그렇다. 이 CCl4가 지금 액체인데 얘가 이제 뭐 100g을 이 안에 넣고 그러면 CCl4가 기본적으로 원래 상태가 뭐다? 액체. 그리고 진짜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니까 CCl4 액체로 둔 다음 이때 이 녀석의 온도를 349.9켈빈으로 유지를 했대. 이때 여기에 있는 요 TB 백설표 요것의 의미가 요걸 알아야 돼. 첫 번째 1 정상 끓는 점. 아이고 정상 끓는 점 TB 백설표. 자 보이세요? 저기에 있는 저 349.9켈빈을 내가 그냥 기호로 TB 백설표 이렇게 쓴 건데 이 정상 끓는 점이란 말 있죠. 정상 끓는 점의 말의 정의가 뭐예요?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뭐예요?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뭐예요? 뭐가 이게? 외부압력이? 바로 봐. 얘는 이제 뭐냐면 증기압이 1atm. 증기압이 1atm 일 때의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증기압이 1기압일 때의 어떤 그 상황을 보시다시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지금 19.5kJ만큼의 열 에너지를 줘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가 어디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변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1atm으로 가해지는 상태에서 CCl4 리퀴드도 있고 CCl4 가스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잘 봐요. 만약 이 피스톤이 등속 운동하고 있다면 자 등속 운동은 예를 들면 등속 운동으로 이 피스톤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서버리는 것도 등속 운동이죠. 맞나요? 서버리는 것도 등속 운동이죠. 즉 등속 운동의 의미는 가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 요 내부 압력 P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녀석의
내부 압력은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바깥쪽에서 일기압으로 힘을 주는데 피스톤이 등속 운동해요. 그러면 저 내부 압력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일기압이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지금 증기압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증기압이 나타나는 그 상황의 온도가 CCl4의 경우 349.9켈빈이 된다는 얘기지. 이 상황 이해하겠어요? 알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때 내부 압력이 1기압이고 이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나 모르겠는데 다시 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외부 압력이 가변적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여기 액체가 있고 증기가 있다. 그리고 이때 얘가 짠 현재 온도라고 쳐봅시다. 현재 온도가 만약에 지금 T1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내부 압력을 P1이라고 하면 이게 주어진 온도의 증기압일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를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을 해서 온도를 증가시키는 거지. 그러면 피스톤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액체의 양은 좀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증기의 양은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때의 온도를 T2, 그때의 증기압을 P2라고 하면 이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느냐? 바로 T1에 비해서 T2가 커지면 P1에 비해서 P2가 더 커지는 이런 일이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즉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런 식의 세팅에서 이 내부 압력이 무조건 증가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압력들을 이런 걸 다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증기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들에 대해서 온도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증기가 만들어지고 그때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되는데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열을 더 가하는 거지. 더 가열을 해서 피스톤은 바깥쪽으로도 빠져나올 거고 보이시죠? 그러면 액체는 더 줄어들고 그리고 증기가 많아지겠죠? 이때 만약에 이 순간의 압력이 1atm이 되었다. 자, 압력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P1, P2, P3 계속 증가하다가 그 압력이 1기압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무조건 증가하는데 하필 증가하던 증기압이 1기압이 돼버리는 그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상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까지는 요 외부 압력이 1기압보다 작은 거라고. 그래서 외부 압력이 1기압이 작게 내외부 압력을 평형을 이루다가 드디어 이 내부 압력도 1기압이 된 상태로 평형을 이루려면 이때 외부 압력을 1기압으로 주면서 이 둘의 압력 평형을 통해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 상태의 처음과 나중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모든 액체가 모든 기체가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상황의 처음과 끝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뭐 연력학적인 엔트로피를 뭐 엔탈피를 계산한다를 떠나서 실험적으로 저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저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의미다? 지금 내부의 물질들의 증기압 역시 외부랑 같은 일기압인 상황이다 라는 걸 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해했죠? 이해했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정상 끓는 점, 이 지금 사유화탄소의 경우는 값이 얼마다? 349.9 켈빈인 거지. 누구에 대해? CCl4에 대해서.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그림 지울게요. 지운다잉. 두 번째는 이 몰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의 몰수? 저 사유화탄소의 몰수요. 사유화탄소가 질량이 100g 있대요. 근데 사유화탄소의 분자량이 얼마냐면요. 뭐 주기율표 보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대략값이 얼마냐면 153.8 이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얘는 사유화탄소의 분자량.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값이 대략 뭐가 나오냐면 0.65몰 정도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3 지금은 당연히 발열 반응이겠어요? 흡열 반응이겠어요? 지금은 당연히 흡열 과정이겠죠? 왜요? 바로 바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전 우주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열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흡열 과정이고 그 흡열의 열량을 어떻게 Q 라고 쓰고 부호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연력학적인 함수는 그 대상이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시스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19.5kJ만큼 열을 흡수해서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바뀐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4. 이 과정에 대한 표준 엔탈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표준 엔탈피 계산. 자, 이게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많이 들어보는 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표준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뭐뭐뭐가 있었는지 읊어볼 수 있어요? 네, 뭐 우선 25도씨도 좋고요. 그 다음 1기압도 좋고요. 그 다음 1몰 농도도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첫 번째 1. 첫 번째 1. 저 보세요. 순 물질의 경우. 무슨 물질이요? 순 물질의 경우 1기압에서 일어나는 정상 상태 변화. 무슨 물질? 순물질. 그럼 여기 들어있는 건 CCl4 순물질이에요? 아니면 뭐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지금 순물질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게 지금 그게 지금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무슨 변화라고 해요? 보시다시피 상태 변화라고 하죠.
근데 상태 변화는 상태 변화인데 왜 정상이에요? 왜 정상? 바로 지금 온도가 정상 끓는 점이란 얘기예요. 즉 순물질이 일기압에서 그 정상 상태 변화 온도에서 나타나는 상태 변화는 그 자체가 표준입니다. 자, 이때 순물질의 양적인 관계도 순물질 몇 몰이라고 또 해주면 되겠어요? 1몰이요. 무슨 말 알겠죠? 1몰. 그래서 지금 이 경우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계산.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델타 H 노트 베이포리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동그라미라고 쓴 거 어떻게 읽는다고 했었죠? 노트라고 읽는다고 했었죠? 의미는 뭐예요? 표준. 그 다음 증발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베이포리제이션 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 첨자에 BAP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이걸 지금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 변화 자체가 뭐라고요? 이 변화 자체가 표준 조건인 거예요. 왜? 몇 기압이죠? 외부 기압 1기압이죠. 온도는 무슨 온도? 정상 끓는 점이죠. 그럼 이때 액체가 기체로 변하죠. 어떤 상태 변화를 하죠. 그럼 이 변화 자체가 지금 표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에 노트로 표현을 한 건데 이때 열량이 어떻게 돼요? 19.5kJ몰이죠? 킬로줄이죠? 자, 이때 기억하실 거 요겁니다. 등압 과정에서는 출입한 열량은 곧 뭐예요? 엔탈피죠? 지금 압력이 계속 1기압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출입한 모든 열량은 그 자체가 그냥 엔탈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량을 뭐로 나누어 준다? 앞에서 구한 0.65몰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이걸로 나누어 주겠어요? 바로 1몰당으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30kJ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0kJ몰이 지금 저기에 있는 사유화탄소의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표준 증발 엔트로피도 계산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어쨌건 지금 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표준 상태 변화고요. 저 표준 상태 변화에서 나타나는 열량이 바로 엔탈피가 되고 1몰 기준으로 바꿔주면 그게 표준 엔탈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또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다섯 번째 5. 자, 지금의 경우 자, 뭐 온도는 계속 정상 끓는 점이고요.
상태 변화를 통해 시스템은 외부에 뭘 할까요? 뭐 할까요? 바로 일을 해주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어쨌거나 부피가 줄었어요, 부피가 늘었어요? 부피가 늘어나는데 외부의 압력이 있어요, 없어요? 외부의 압력이 무조건 나타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녀석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일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일은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v 이런 꼴로 나타나죠? 근데 지금 외부 압력이 어떤 상태예요? 외부 압력이 일정하죠? 일정하면 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럼 제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마이너스 Pex 한 다음에 델타 V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델타 V는 여기서 또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냐면 V 가스 빼기 V 리퀴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자, 여기서 L의 의미는 뭐겠어요? VL, L 이게 뭐겠어요? 액체 상태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G는 뭐예요? 기체 상태를 뜻하는데, 자,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어디서 어디로 변한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 거죠. 그럼 이게 나중 부피고 이게 처음 부피잖아. 그럼 이 둘의 차이만큼 부피가 변했을 테니까 부피 변화를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서 어떤 근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근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사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요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이슈? 네. 왜 저렇게 근사를 할 수 있죠? 나가고. 바로 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쟤를 무시하느냐? 첫 번째 일. 보통의 조건에서 자, 저 기체 상태 부피하고 액체 상태 부피에 이 비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의 조건에서.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바로 여기서 요 사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좋아요. 왜 그렇죠? 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100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00,000배도 넘어요. 그래서 보통 저것의 근거는 뭐죠? 카이스트 입시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액체에 비해서 기체의 부피가 동일 물질의 액체에 비해서 기체의 부피가 10,000배 이상이죠? 보통 1000배, 10,000배 이상이죠? 근거가 뭐예요? 숫자를 얘기해요. 숫자. 이것의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22.4 리터 퍼 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기체 1몰의 부피가 대략 어느 정도죠? 22.4. 물론 온도가 몇 도? 0도씨일 때. 기체 1몰이 0도씨일 때 22.4리터잖아요. 네. 아, 배웠잖아. 예. 배웠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물론 이제 조건은 0도씨 1기압일 때지만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B라고 있어요. B가 뭐예요? 그 부피 보정은 무슨 식에서? 반데르발스 방정식의
부피 보정항이에요. 그래서 얘는 in the 반데르 발스 이쿠에이션. 그 반데르 발스 식에 나오는 그 항이에요. 얘가 대략 값이 얼마일까요? 0.02 뭐 기체마다 당연히 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실제 기체마다 다르지만 대략 값이 어느 정도냐면 0.01 정도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얘로 나누면 값이 얼마겠어요? 얘를 얘로 나누면 이 정도 나온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수치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VL을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쟤를 짱 나가리 시킨 거야. 네. 반대로 갈 네. 이상기체에서 실제기체가 때 고정해 주는 거. 이상기체가 실제기체? 이상기체 형태가 반대를 봐 상태 방식은요. 그냥 실제기체에 적용하는 방정식이에요. 네. 고정이 된 거잖아요. 뭐라고요? 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기체에 적용이 된 건데 실제기체에 대한 방정식을 그냥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상기체의 방정식을 차용해 쓴 거죠. 근데요. 어. 저거는 액체잖아요. 예. 예. 저렇게 자 봐요. 기체 분자들이 있겠죠. 이건 내가 수업에 다 한 건데. 기체 분자들이 있겠죠. 기체 분자들이 혼자 이렇게 있건 쫙 모여 있건 입자 한 개의 크기는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멀리 있을 때를 그냥 기체라고 하는 거고요. 쫙 모아놨을 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액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얘가 기체 상태에서건 액체 상태에서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갱이 하나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액체 자체의 부피로부터 그 기체 분자 한 개의 크기를 대략 예측할 수가 있다고요. 옛날에 많이 다 얘기해줬는데.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반데르발스 상태 방식의 B는 그래서 실제로 뭐랑 아주 유사하냐면 액체 상태의 밀도를 굉장히 잘 반영해요. 액체 상태의 밀도랑 굉장히 유사한 값을 가져요. 알겠죠? 그래서 기체 자체 크기의 어떤 그 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액체 상태 부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B가 이 B랑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나가리 시키는 거야. 됐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어디 지우지? 여기 지울게요. 네, 지운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1 했고 2 이때의 증기 또한 이상기체로 가정을 해봅시다. 왜? 그러면 PV는 NRT를 쓸 수 있어서 계산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저 일이 자 근사적으로 어디까지 도달을 했냐면 바로 마이너스 PEX의 V 개스 이렇게 도달이 되었는데 이제 얘를 어떻게 N, R, T 근사적으로 또 한 번 더 근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근사하겠어요? 왜 근사를 하는 거겠어요? 왜 근사하겠어요? 이게 왜 근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실제 기체니까요. 그죠? 실제 기체지만 이상 기체라고 근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계산이 편하게 되니까.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N이 뭐예요? N이 뭐예요? 몰수죠? 근데 이 몰수를 여기서 편의상
1로 정할 거예요. 왜 편의상 1로 표현할까요? 왜 편의상 1로 표현하려고 할까요? 얘가 1몰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계산한 게. 자, 앞에서 계산한 녀석이랑 몰수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1몰 기준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표준 조건으로 가정해 주기 위해서 몰수를 1몰로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R이 뭐예요? R 값이 뭐예요? 바로 0.08 있으면 안 되죠. 뭘 써야 되겠어요? 8.31을 써야 돼요. 왜? 지금 뭘 계산할 거니까요. 1 형태의 에너지를 계산할 거니까요. 그럼 8.31이라고 쓰고 단위는 뭐예요? 줄, 켈빈, 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온도는 몇 도예요? 지금 온도는 349.9 켈빈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켈빈 약분되고 무슨 단위만 남겠어요? 줄, 퍼, 몰만 남을 거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가 킬로를 곱해주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줄 거예요. 왜 저렇게 해줄까요? 앞서 구한 단위가 킬로줄 퍼 몰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단위 체계가 같아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빼건 더하건 비교를 하건 단위 체계가 같아야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아있는 단위가 줄 퍼 몰인데 줄을 킬로줄이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도 킬로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킬로를 곱하고 10분의 마이너스 3승을 다시 한번 곱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계산하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바로 봐. 계산하면 2.9 정도가 나와요. 2.9 킬로줄 퍼 몰 정도가 나와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뭐 구해볼까요? 내부 에너지 구해보죠. 내부 에너지. 자, 여기 줄게요. 준다이. 자, 마지막으로 해볼게. 6번째. 표준 증발 내부 에너지를 계산해보죠. 내부 에너지 변화. 자, 내부 에너지 구하려고 하면은 어떤 수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엔탈피 정의. 바로 봐. 엔탈피 정의가 어떻게 되죠? E 플러스 PV죠? E 플러스 PV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좋아. 요건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이건 좀 이따가 해보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연력학 제 1법칙을 활용해 봅시다. 자, 연력학 제2법칙 수식이 어떻게 돼요? 델타 E는 Q 플러스 W인 거죠. 맞나요? 그럼 이때 잘 봅시다. 이게 내부 에너지고요. 이게 열이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다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냐면 등 앞 조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맞나요? 그러면 등 앞 조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여기에 있는 열을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엔탈피 변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 엔탈피 변화가 지금 얼마라고 구해놨어요? 구해놨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30.0 그리고 1
1은 우리가 앞에서도 구해놨네. 마이너스 2.9. 아시겠죠? 그래서 1 자리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계산을 해주시면 20 얼마야? 27.1 kJ/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지금의 CCl4 1몰당 30.0 kJ만큼 흡열하여 정상 상태 변화 도중 외부에 2.9 kJ만큼 일을 해가지고는 최종적으로 27.1 kJ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논리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연력학 제1법칙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볼 때 머릿속에 이 그림이 다 그려져야 된다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 문제를 보고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배운 걸 화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상태 변화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자, 여기 줄게요. 자, 두 번째 표준 증발 내부 에너지 변화 계산하는 데 있어서 숄컷. 숄컷이 무슨 말이에요? 지름길이요. 네, 지름길. 네, 빨리 가는 거 알겠어요? 빨리 가는 거. 자, 뭐냐면 바로 엔탈피의 정의를 활용합니다. 자, 엔탈피 수식이 어떻게 되죠? 이거죠. 맞나요? 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럼 얘는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지금은 등압 과정이죠. 맞나요? 맞죠? 지금은 등압 과정 맞죠? 그럼 등압 과정이니까 얘를 뭐로 바꿔요? Q. 등압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는 열량이라며. 그리고 등압 과정이니까 얘를 이렇게 주면 되겠네? 압력 일정하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되겠네? 맞아요? 진정 오케이? 네. 그럼 얘는 Q 빼기 P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 V 가스 빼기 V 리퀴드 이러면 되겠네? 예. 맞아요? 맞죠 맞죠?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근사적으로 뭘 걸어요? 나가리 아시겠죠? 나가리.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 Q 빼기 P
V gases.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또 근사해요. 뭐라고 근사해요? 이상기체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통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nRT.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잉.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Q 빼기 nRT라며요. Q가 얼마죠? Q 19.5. 자, 몰수가 얼마죠? 몰수가 아까 계산해 본 결과 0. 얼마였더라? 0.650 몰이에요. 그 다음 기체상수 얼마예요? 기체상수. 기체상수가 8.314 줄 켈빈 몰이에요. 그리고 지금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온도가 349.9 켈빈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위를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이따가 어떻게 할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붙이고 킬로를 넣어 줄게요. 아시겠죠? 이런 상태로 얘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앞대가리는 30.0 kJ/mol, 뒤쪽은 2.9 kJ/mol.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27.1 kJ/mol이고, 그렇게 구한 얘가 델타 E 노트가 되는 거지. 노트의 뜻이 뭐야? 표준. 얘는 그냥 내부 에너지였던 거고요. 그걸 몰수로 나누면 1몰당 내부 에너지가 되니까 표준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느냐? 바로 한 장 넘기면 93페이지에 표준 상태 엔탈피. 지금 몇 시죠? 12시요. 예? 12시요. 지금 12시라고요? 네. 벌써요? 네. 와, 알았어요. 그럼 지금은 여기까지. 조금 이따가 만나요. 안녕.